당장 지금 프리랜서 하는 친구들은 진짜 식비 떨어졌다는 말 벌써 나와요. 아, 제 페이스북 진짜 많이 올라와요. 그리고 지금 여행업 하는 사람들은 주요 몇 개 빼고 다 도산 지금 줄폐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 여론이 이렇게 좀 있어서 재난 기본소득 필요하다고 기자회견 한 걸로 알아요. 취약계층에게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네.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도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고 국가 지금 정부가 낸 거가 자동차 개소세 좀 처음 들어봤는데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이나 그리고 카드 소득공제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금융재정정책으로 접근을 하는데 소득이 좀 적거나 세금을 애초에 적게 내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적은 정책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카드 소득 공제 같은 것도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소득 공제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그 되지. 접근법 자체가 물론 매출이 많을 때 카드 소득 공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맞아요. 지금 현재 매출이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접근은 지금같이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좀 별로 타당하지는 않다는 데는 뭐 동의해요. 지금 우리 5천만이라고 잡고 10만 원씩 모두 만약에 일괄 지급하면 얼마죠? 5조. 5조잖아요. 짱이네. 5조잖아요. 재난관리기금. 재난관리기금 5조 1,800억이면 근데 그게 딱 10만 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5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이게 25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25조가 사실은 전부 다 낭비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뭐 밥 사 먹고 순환이 쓰고, 그다음에 네. 그 순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경기 진작이 되는 네, 거죠. 경기 진작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통장에 민영이 통장에 20만 원 들어가면 얘가 지금 20만 원 가지고 저축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. 아, 맞아요. 바로 오늘 가서 그냥 뭐 월세 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월세 내야 되고 밥값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. 저축할 여유가 없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한테 50만 원을 주면 이건 통장에서 안 나갈 가능성이 커요. 그 원래 있는 돈으로 하면 되니까. 이거는 경제 순환에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. 민지 너도 지금 만약 통장에 50만 원 들으면 그거 이틀 가겠니? 아니요. 지금 통신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밥값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통비.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뭐 얻어먹은 친구들 있으면 또 한번 불러서 사주고. 사야 될 거고 우리 왜 월급 통장에 들어오면 거의 싹 다 빠져나가는 구조인 경우가 20, 30대는 대부분이기 많죠. 때문에 사이버머니. 맞다.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결국 그 돈이 여기 뭐 재난 구호 기본소득. 기금이나 이런 데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.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반대 여론은 사실 20대에서 제일 높거든요. 기본소득 같은 거, 재난 기본소득. 요번에도 설문조사를 해보면. 근데 그게 진짜 연령별로 20대가 55.2%, 35%로 해서 20대에서 55%가 반대한다. 놀랍게도 대구 경북이 제일 높아요.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전부 다 그런 경험이 없고 일단. 그 다음에 어쨌든 그게 자꾸 우리 돈 이런 느낌이 있는데 공적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이 공적으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실. 근데 저는 좀 부정적인 편인데 좋습니다. 네. 일단 예산 문제가 좀 쉽지 않은 맞아요. 것 같고요. 네. 그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고 네. 전 국민으로 일괄 지급되게 되면은 그 일단 논쟁으로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논쟁은 될 것 같아요, 유재용도 그죠? 뭐 받냐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가지고 요거를 만약에 기본소득을 하면은 뭐 재해 선포를 하면은 다 기본소득 주는 거냐 이런 논쟁이 이제 들어가기 앞으로 이제 그런 네, 부분도 시작하는 있죠. 거죠. 네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왜냐면 저도 동의하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확산이 되지는 게 굉장히 큰데 예를 들면 내가 대구 경북 사람인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한다 하면은 되게 조금 화나고 억울할 것 같아요. 지금 여긴 당장 정말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한테 30만 원 주는 게 훨씬 더 급한 것 같은데 똑같이 다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상급식 이슈도 사실 이거 비슷했거든요. 그때 똑같은 논리였어요. 대기업 아들도 저기 공짜로 밥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논쟁이 됐는데 일단 그래도 무상급식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거의 이제 줄어들었죠. 이게 정책 체감도가 생기니 일단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. 도시락 안 싸도 되니까. 이번에 재난기본소득도 이런 조금 논쟁을 거치지만 일단 시작이 되면 이 정책 체감도가 아마 좀 높을 거라서 지금 한시적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시작될 수
어쨌든 시작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본소득 문제도 시작돼야 되고 기본소득도 뭐 모두 얘기하잖아요. 뭐 싱가포르 이런 데 도시국가고 뭐 예를 들면 유럽에는 규모가 작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지방행정 단위 자체로 넘어가면 우리도 어쨌든 지방자치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한다면 결국은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또 성남시는 그런 실험을 일정 부분 거쳤고 거기 있는 청년들이 가장 겪어봤던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전부 다 한 번씩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나 이런 것도 나는 충분히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중엔 증세까지도 가야 돼요. 필요하죠.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유럽 같은 국가에서 뭐 50% 60% 전부 다 세금 가지고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받는 혜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을 냈을 때 나한테 돌아온다는 조세에 대한 기본 확신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걸 심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70 냈는데 다 모아서 이렇게 이자하고 합쳐서 같이 보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75 정도 되더라 하면 70 안 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10을 냈는데 나한테 지금 오는 게 7 정도니까 체감상 6 정도고 우리 지금 530조 정도 안 됩니까? 지금 이제 네, 거의 1년 예산? 네, 530조. 530조에서 25조예요.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1년에 50만 원, 1년에. 그걸 한번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한번 보고요. 25조 정도 해가지고.